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석사과정 신동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차세대 고온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알루미늄 코팅 기술 개발입니다. 발표 순서는 도입부터 향후 연구까지 약 15분간 소요되겠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원전 개념에서 탈피하여 4세대 원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세대 원전은 대표적으로 액체 금속을 이용한 고속 원자로가 있으며 분열에 소모되는 해결료보다 우라늄 238에 의해서 생성되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 239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고온 원자로인 LFR의 예를 들어보면 경수로에 비해 작동 온도가 높고 액체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피부관의 부식 저항성 향상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해결료 피부관의 우수한 재료를 활용하여 코팅을 함으로써 액체 금속에 의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팅 재료의 후보군 중 알루미늄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지구에서 세 번째로 풍부한 금속이며 알루미늄 산화학에 의해 높은 부식 저항성, 열 전달 효율, 내구성, 낮은 중성자 흡수율 등으로 인해 피부관 코팅 재료로 쓰이기에 적합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660도로 대표적으로 4세대 원전인 LFR의 예상 운행 온도는 550도에서 1000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단독으로 적용하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LFR에서 냉각수와 닿는 재료의 용융점은 1000도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다른 금속과 함께 코팅하여 용융점을 높이는 동시에 피부관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 크롬, 알루미늄을 동시에 코팅함으로써 피부관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다른 금속을 적절히 배합하여 피부관 코팅함으로써 4세대 원전의 부식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관 코팅을 위해 여러 금속을 함께 전착하기 이전에 현행 연구로서 알루미늄을 도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을 도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PVD, CVD, 알루미나이징, 더모 스프레이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 높은 온도가 요구되며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전기 도금은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균일한 도금, 복잡한 형태의 도금이 가능하며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또한 큰 물질에 대해서도 도금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인 친환경 도금이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 도금을 위해서는 도금액이 필요합니다. 도금액은 당연히 액체여야 하며 전류를 잘 통하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21세기 초반 아보트 그룹에 의해서 발견된 혁신적인 물질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천연 공익용매 DS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S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수소 결합에 의해 용융점이 낮아지는 합성물로서 수소 결합 공여체와 수소 결합 수요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DS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도금액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S의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온성 액체의 하이 분류로 구분되었으나 현재에는 다음과 같이 저비용, 생분해성, 안전성 등의 특징으로 이온성 액체와 명확히 분류되고 있습니다. DS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며 그 중에서 제 연구에 활용한 DS는 메탈 클로라이드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하이드로 본드 도너로 유레아가 합성된 타입4 DS에 해당됩니다.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유레아 DS의 화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유레아가 합성되며 수소 결합의 관여로 인해 대부분의 물질은 AlCl2 유레아 N 플러스와 AlCl4-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엑시딕 티오리에 의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유레아의 몰랄 농도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루이스 엑시딕 환경이 형성되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AlCl4-의 연쇄적인 결합에 의해 Al2Cl7-, Al3Cl10-와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적절한 환원 전이가 인가될 경우 Al2Cl7-가 전자 3개를 얻어 금속 알루미늄을 형성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유래화 DES를 활용하여 대기 중에서 알루미늄 전착 방법을 개발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기 중에서 전착을 시키기 위해 프로텍티브 레이어인 데케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보호층인 데케인이 이 전기화학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전착 기법별 알루미늄 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성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해액 분석, 전착, 정착물 분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저트 앤 디스커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우 박스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데케인과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유래화 DS가 경계면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하면서 갈색 물질이 형성되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3일 간격으로 15일 동안 글로우박스 안에서 방치시킨 후 DS의 가장 아랫부분 2ml를 샘플로 채취해서 라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만 분석을 통해서 AlCl4-와 Al2Cl7-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경과하는 동안에는 Al2Cl7-와 AlCl4-가 줄어들다가 일주일 이후에는 농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케인으로 인해서 Al2Cl7-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시스템의 전기학적 고동을 분석하기 위해 공기 중에 노출된 DS의 각각 카파와 백금 전극을 통해 각각 일주일 동안 매일 사이클로 볼타모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환원 구역에서 7일이 지나도 환원 전류는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점점 환원 전류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1.2V 부근에서 구리가 산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액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데케인으로 인한 반응이 AlCl4-와 전착 핵심 이온인 Al2Cl7-의 농도를 낮추고 반응 생성물을 만들어내어 전화 전달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착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전착 기법으로는 전류에 의한 전착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전류 밀도가 40mA/s 이하일 때 선호되는 크리스탈 형태의 전착물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펄스 전착 기법으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펄스 형태로 전류를 인가해주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산화전류와 환원전류를 번갈아 걸어주는 바이폴라 커런트 펄스 폴라리제이션 방법은 정전류 방식보다 촘촘하고 밝고 평평하게 전착이 되고, 이와 더불어 중간에 첨가되는 산화전류로 인해 전착 간에 이물질 및 부살물이 전착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류 방식과 펄스 바이폴라 커런트 펄스 폴라리제이션 BCP 방식 두 가지를 활용하여 대기 노출 직후 3일 이후 7일 이후 총 6번의 전착 실험을 실시하였고 60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전착 6번의 전착 진행 간의 전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대기 노출 시간이 경과될수록 전이의 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BCP의 경우는 GP에 비해서 변화하는 전이가 더 작았습니다. 전착이 이루어지는 동안 BCP의 경우에는 GP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전이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 노출 7일
후 전착 실험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실험을 시행을 하였는데 이때의 결과가 상이하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조금 전에 보신 7일 후 그래프이며 빨간색 선이 반복 실험한 그래프입니다. 7일간 방치되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BCP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GP 방법을 적용한 경우는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GP 방법이 BCP 방법보다 외부의 어, 변인에 의해 더 민감하게 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착 전후 전착물에 대한 무게를 비교함으로써 패러데이 효율을 구했습니다. GP와 BCP 방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70%의 근방에서의 효율이 계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착하는 동안의 실시간 전착을 구하기 위해 EQCM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EQCM 장비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에서는 어, 알루미늄이 AL2 알루미늄이 환원되면서 전자 3개를 받아 환원되는 반응만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 전착 외 부반응이 전착, 전착되었거나 또는 전착이 되었지만 밀착력이 약한 전착물들이 다음과 같이 떨어져서 다음과, 같- 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착물 분석입니다. 나노 알갱이의 구조와 성분을 XR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XRD 스펙트럼을 보시면 알루미늄 원원에 해당되는 피크가 두 개씩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상의 두 알루미늄의 주 차이는 색깔이 다른 상이한 색깔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피크를 보시면 3일까지는 피크가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대기 노출 7일 뒤에 전착시킨 전착물의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피크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레 이퀘이션을 이용해요. 알루미늄 원원에 해당되는 입자 크기를 구했는데 노출된 기간이 늘어날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와 표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SEM-EDS를 수행하였습니다. 대기 노출 직후에 획득한 전착물을 확인해 보면 알루미늄 덩어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나 BCP를 적용했을 때가 서로 컴팩트하게 엉겨붙어 있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간이 지날수록 덩어리의 모양은 점점 거칠어졌으며 BCP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덩어리 크기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 EDS를 통해 가지고 매핑 분석을 통해서 앞서 분석한 물질이 알루미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CP 방법이 GP 방법보다 알루미늄이 더 촘촘히 전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 방법 같은 경우에는 7일 이후에 구리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편의 전착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T편은 마이크로 커터로 자르는 아르곤 이온 밀링을 통하여 단면을 가공한 후에 MEDS로 관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패러데이 공식을 이용하였을 때 각각 방법에 대한 이상적인 두께입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GP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BCP 방법으로 구했을 때는 7 마이크로미터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구한 두께에 대해서 질량 차이를 이용한 효율은 70%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께와 비교해 보았을 때 GP 방법으로 어, 구한 두께는 어, 구한 두께는 어, BCP 방법으로 이용해서 구했을 때 보다 더 두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GP 방법으로 얻은 전착물이 더 밀도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BCP는 더 밀도 있게 전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GP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포로시티가 많이 생기고 중간에 공백이 이제 많이 발생한 것이 GP 방법을 이용했을 때 밀도가 낮게 전착된 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GP는 BCP 방법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포로시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GP와 BCP 방법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착물의 질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디케인에 의한 보호층은 어느 정도 보호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학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기 노출 7일 이후에도 전착 효율은 70%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글로브박스 내에 전착을 시도했던 문헌과 비슷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중 품질에서는 BCP 방법을 적용했을 때가 밀도, 포로시티 면에서 GP 방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착물에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현재까지 시도된 적 없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유rea DS를 통해서 4세대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을 이용하여 공전착을 시도함으로써 어, 비용 절감 효과를 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